한국은 이미 선진국 아니야? 아시아 선진국 하면 당연히 한국이랑 일본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중학교에 다닐 때부터 아시아의 4개 선진국 하면 일본, 한국, 싱가폴,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배웠는데 한국은 원래부터 선진국 아니었나? 왜 이제 와서 선정을 하는지 모르겠네. 한국을 선진국이라고 생각한 지 오래되었다. 한국에 가본 적은 없지만 한국이 중국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은 알 수 있다. 한국이 잘 나가고 존재감도 확실한 것은 분명하다. 중국은 영원히 개발도상국일 수밖에 없는 건가? 웅크타드가 지난 2일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하자 많은 중국 네티즌들은 놀라기는커녕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와 반대로 일본은 한국이 선진국이라는 유엔 결정에 노골적인 견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일본 네티즌들은 한국의 경제 발전에 일본이 큰 도움을 줬으며 선진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다소 황당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기가 막히네요. 일본의 원조가 없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는 사실은 완전히 묻어두고 한강의 기적도 역사에서 지워버린 것 같네요. 감사의 마음이라곤 조금도 없는 한국이 선진국이 되었다 한들 정신은 개발도상국은커녕 후진국 수준입니다. 개발도상국에게 정부 개발 원조를 지원할 수 있겠지만 아직 그럴 처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한국이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덕분인지 한국 국민들은 되새겨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사실을 제대로 배우고 밝혀야 할 것이다. 선진국의 정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 자신은 어디까지나 G7이 선진국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전 세계가 인정하는 선진국이 되었다는 현실을 애써 부정하려는 댓글과 상반되게 사실을 직시하고 일본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경고하는 댓글 반응도 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무서운 기세로 일본을 추월하는 날이 곧 다가올 것이다. 미국이 중국을 누르고 있듯이 지금 한국에 대해 어떤 억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일본이 한국에게 망할 날이 올까봐 두렵다. 실제로 현재 한일 관계는 수교일의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을 겨냥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수출 규제 조치를 내렸지만 수출 규제 조치 이후에 드러난 것은 일본과의 긴밀한 경제 안보 협력이 필수가 아니게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일본과 문제가 생기면 큰일이라도 날 줄 알았는데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우리나라는 미처 의식하지 못했던 스스로의 역량을 확인하면서 일본을 추격하다가 이제 다방면에서 추월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 팬데믹 속에서 한국은 글로벌 위기를 해결할 비전을 제시할 유망국으로 인정받았고 격상된 한국의 입지를 확인한 일본은 경제, 군사, 외교 모든 면에서 앞으로 더 커질 한국의 영향력에 우려가 가득합니다. 일본 대표 주간지 주간춘문에서 일본을 가난한 나라로 규정하고 있어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현재 일본인의 평균 임금은 외국과 비교할 때 크게 낮아지고 있어 머지않은 미래에 일본 청년들 사이에서는 중국이나 동남아시아로 외국인 노동자 취급을 받으며 돈을 벌러 가는 것이 유행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OECD가 실시한 임금조사는 충격적이었는데요. 2019년 일본인의 평균 임금은 38,617달러 정도였는데 한국이 약 42,285달러로 이미 일본을 제쳤다며 이는 용납할 수 없지만 일본의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해외에서 일하고 있는 일본인들의 현실도 녹록지 않다고 합니다. 일단 해외에서 일을 하는 일본인들은 주로 상사원 등 이른바 엘리트 위주였지만 현재는 그 상황도 변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이미 다수의 일본인 커뮤니티가 완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기본적으로 영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본인을 상대하는 떠돌이 노동자로 전락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베이징 뉴스는 한국이 선진국 반열에 들어서게 된 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만은 아니라고 보도했습니다. 선진국에 대한 평가 기준이 다분히 주관적인 경향이 있지만 현재 가장 잘 알려진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OECD 회원국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39개 국가와 지역을 포함하는 WMF가 분류하는 선진경제국이라는 조건입니다. 세 번째는 유엔 개발계획에 인간개발지수가 매우 높은 국가로 HDI는 평균 기대 수명, 교육연수, 1인당 국민총소득의 3가지 요소를 반영합니다. 네 번째는 세계은행으로부터 고소득 국가군으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경제사회지수와 부패지수 및 기타 지수의 종합가중 평균 계산하여 국가의 발전 수준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데요. 이 종합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의심할 여지 없이 선진국이 되었으며 이는 세계가 인정하는 사실이라고 중국 베이징 뉴스는 전했습니다. 베이징 뉴스는 개발도상국 단계에 머물러 있는 중국이 중진국 함정에 빠지지 않고 한국과 같은 선진국 반열에 올라서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한국을 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첫째, 한국은 지속적인 산업화를 통해 현대화를 달성한 국가이다.
세계에서 진정으로 발전된 사회는 모두 산업화된 사회입니다. 산업화를 통해서만 사회적 생산 조직의 능력, 관리 수준, 인구질의 시스템 현대화를 실현할 수 있으며 이런 과정 없이는 근대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베이징 뉴스는 그 해로 사우디아라비아는 풍부한 석유로 막대한 부를 쌓았지만 도시 공공 서비스는 전반적으로 열악하다고 볼 수 있어 돈만 남은 가난한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한국은 건전한 시장 경제 시스템이 확립되고 사회 거버넌스 시스템의 현대화가 실현된 국가이다. 한국은 과거의 일방적인 정부 주도적 경향에서 벗어나 정부, 기업, 비정부 기구, 개인 등 다양한 행위자가 공동의 관심사에 대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는 시대적 맥을 정확히 짚어 한국의 고도 성장을 질적으로 변화시키는데 성공시킬 수 있었습니다. 셋째,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봤을 때 한국은 교육과 문화를 중시하고 합리주의가 만연하는 사회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선진사회의 문턱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는 기존의 서방 국가를 제외하고 단 두 지역에 불과했습니다. 바로 한국과 이스라엘이죠. 이 두 곳에서 근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근면과 검소를 실천하고 교육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베이징 뉴스는 이런 한국의 특성들이 자연스럽게 한국을 선진국이 될 수 있게 만들어주었다며 한국의 성공적인 경험은 중국이 앞으로 진지하게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항상 한국을 인정하지 못하는 반응을 보이던 중국이 순순히 한국이 선진국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여론이 굉장히 낯설게 느껴졌는데요. 언제나 자신들이 대국이라며 한국을 깔보고 있었지만 사실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는 한국을 따라하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게다가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대중국 견제 노선에 일본이 합류해 거침없이 중국 압박에 힘을 쏟는 모습이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국방 예산을 늘려 2년 후면 일본을 추월한다는 소식이 들리자 중국 사이트에서는 한국 군사력과 일본 군사력을 비교하며 현재는 한국이 훨씬 강하다는 영상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长期以来，因抗日战争的缘故，中国人对日本总有一种忧患意识，觉得日本还是那个想要侵略中国的日本，对中国威胁巨大。这种观点当然没有错，但如果客观分析日韩两国的军事实力，会发现情况和您想象的大不相同。如果有人跟您讲韩国的军事实力远胜于日本，肯定会有人不相信。然而从账面上看，却真的如此。最大的原因是日本是战败国，其军事实力被大量阉割。站在美国的立场上来讲，日本海军也是遏制中俄两国的主要炮灰，因此也会给日本海上自卫队更大的生存空间。日本有4艘准航母及可以垂直起降 F-35的直升机航母，未来可以垂直起降、短距起降，对中国来说威胁巨大。然而一直以来，很多人都以为韩国没有准航母，但实际上韩国也有2艘独岛级两栖攻击舰，排水量和日本的日向级相当。虽然韩国并没有让独岛级搭载 F-35的打算，但是从甲板面积和布局上来看，是可以满足垂直起降条件的。毕竟日向级能做到的，独岛级也一样能做到。更何况目前韩国的计划是建造新一代的两栖攻击舰 LPX-11，这型号的攻击舰排水量达到了3万吨，能搭载16架 F-35，还能装20辆两栖装甲车，可以说比日本的准航母还要准航母。韩国的驱逐舰数量虽然不如日本，但是先进程度和日本不相上下。不管是日本的爱研级驱逐舰，还是韩国的世宗大王级驱逐舰，都是在美国的阿利伯克 2A 型的基础上设计建造的。世宗大王级的整体性能优于爱研级，但是日本的摩耶级驱逐舰即将建造完成，因此韩国正在研制第2代世宗大王级驱逐舰。但是韩国在军事上没有任何禁锢，也拥有自主研发的权利。在空军领域，韩国可以说是全方位的领先于日本。无论是飞行员素质还是战斗机，韩国空军是亚洲实力最强的空军之一，飞行员的技术也属于亚洲顶尖。而日本方面，由于受到2战的影响，现在提起日本空军，日本的年轻人就会感到毛骨悚然。即便是如今日本政府已经开出了巨额年薪的诱惑，但是仍然招不到飞行员。所以日本飞行员和韩国飞行员相比，技术、战术素养和战斗意志都全面落后。最后我们来看看陆军，在这一领域，韩国几乎可以碾压日本。因为韩国历史上长期被侵略，民族屈辱史让韩国人有着极强的忧患意识和民族自尊心。目前韩国已经达到了全民皆兵的状态。要知道，在人口只有5200万的韩国，陆军人数已经超过了50万，日本只有15万，中国也才100万出头。同时韩国还有400万的预备役，一旦发生战争，
他们随时都会奔赴战场。 이처럼 중국 영상에서는 우리나라의 위상이 일본보다 앞서 있다는 대목이 많이 보이는데요. 여기에는 현재 중국에서 보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반일 감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가 정권 이후 일본은 노골적으로 미국의 편에 서서 대만을 지지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쿼드 참여에 앞장서 대중압박에 동조하고 있으니 중국 인터넷상에서는 일본 몰락에 대한 정보들이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이 일본을 추월했다는 것에 이제 중국에서는 그 누구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으며 중국 언론에서도 한국은 각종 지표와 현실에서 이미 일본을 넘어서고 있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 지식인들 사이에서도 왜 일본은 한국보다 가난해졌는지 자성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한국은 우리만의 속도로 성실하게 일본보다 더 앞서 나갈 것입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우리 국민들이 충분히 자랑스럽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